크리에이티브 수업의 기말 발표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왜 기말 발표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목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표 순서 및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기말 발표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하실 때 어떠한 구조를 띄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 발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말 발표의 성적 평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기말 발표 점수를 어떻게 채점하고 어떻게 성적을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발표의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실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 주의점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크리에이티브 수업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가 무슨 뜻인가요? 학기 초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형용사로 창의적인, 독창적인, 창조적인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광고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의미로도 쓰지만요. 명사로 광고 창작, 광고 제작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만드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바로 이 명사의 의미를 주로 썼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 광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여러 이론들, 개념들, 주제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배운 내용을 이번에 이제 기말 발표를 통해서 직접 활용해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를 기획하고 이렇게 창작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어 보면서 아, 이런 게 크리에이티브구나 이렇게 잘 파악하게끔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말 발표를 하시면서 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읽고 이해하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확충하게끔 할 목적으로 기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창작, 이러한 여러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대를 하고 좀 더 충실히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말 발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교수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만 하면 그 기억에 남는 비율이 고작 26%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게 할 경우, 다시 말해서 참여를 하게 할 경우 그것이 기억에 남는 비율은 무려 90%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학습 효과가 배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아가서 학습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말 발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관련 지식들을 확충하고 그리고 수업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게 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말 발표의 순서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기말 발표가 시작이 되면 크게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1차 시에는 1조부터 4조까지 총 4개 조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5분 쉬었다가 2차 시에 이제 5조부터 8조까지 4개 조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조가 1차 시에 발표하는지 2차 시에 발표하는지 이런 걸 좀 숙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어떤 구조를 띄워야 되는지, 즉 학생들의 발표 구조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말 발표를 하실 때는요. 크게 다음에 3개의 구조, 즉 O, B, C 이 구조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O는 오프닝입니다. 여러분들 발표할 때 그냥 바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선 오프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례를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청중들에게 질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청중의 주의를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중들이 뭔가 이렇게 관심, 흥미 이런 걸 갖게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바디, 즉 본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기획한 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만든 광고물들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C는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광고를 만드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조언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광고를 만들면서 느꼈던 한계점, 그리고 뭐 개선점이나 시사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유명인들의 명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O, B, C 이 구조를 띠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발표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에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즉, 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말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1차시 강의실 URL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2차시 강의실 URL은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우리 가상 강의실, 그러니까 이클래스 시스템의 이 실시간 강의 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출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의실 두 개로 이렇게 나눴냐면요. 이 줌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강의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튕겨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표자가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발표자가 튕겨져 나가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저만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전원이 동시에 다 같이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튕겨져 나갔다.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어지면 학생들이 튕겨져 나가니까 강의실을 두 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2시에 여기 위에 있는 이 1차시 강의실로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75분 동안, 즉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4개 조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실을 폐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1시 30분에 여기 2차시 강의실로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75분 뒤, 그러니까 2시 45분까지 나머지 4개 조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 강의실을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적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실을 두 개로 나눈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들은 이 줌의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것들을 청중과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서 발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줌 화면 기억나시죠? 거기 화단을 보시면 여기에 화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이 초록색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던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청중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표자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자료 이런 걸 공유하시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로 이 기말 발표 성적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평가 기준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수업은 성적평가 기준이 총 4개였죠. 그게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출석 20%, 기말 발표 30%가 그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말 발표의 그 비율이 무려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보다 높고요. 그리고 출석 점수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비율이 높은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말 발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인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층적으로 그리고 잘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말 발표 점수를 산출할 때 크게 다음에 5개의 기준을 활용해서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 5개의 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독창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작한 그 광고물들이 창의적인지 볼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 자체가 뭔가 독창적인지를 볼 겁니다. 이게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실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알찬지, 충실한지를 볼 겁니다. 이것 역시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뭔가 도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주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이건 역시 2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분석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상황 분석을 잘했는지, 즉 제품이라던가 시장, 경쟁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소비자를 잘 분석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광고를 잘 기획하고, 그리고 광고를 잘 창작했는지를 볼 겁니다. 이게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는 외적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저와 우리 청중들에게 예의 바르게 발표하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사실 발표할 때 이 예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가끔 학생들이 이걸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실 때 우리 청중들을 존중을 하고 예의 바르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요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있게 발표하는지를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소극적으로 조용히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발표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할 거니까 힘있게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요소의 세 번째 항목은 사전에 리허설, 연습을 많이 했는지를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발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감을 주는 발표 복장인지도 점검을 할 겁니다. 이게 온라인 발표라고 그냥 발표 복장을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청중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좀 하시고 발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최신식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는가, 이것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요, 최신식 여러 가지 발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발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2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기말 발표 점수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이 기말 발표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요소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발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발표하실 때요, 우선 발표 시간은 16분을 준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면요, 뒷조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발표 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제가 감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16분 이것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금방 언급했지만 다양한 최신식 기자재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요, 광고를 사례로 든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영상 사례를 든다거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제시할 때 이게 제가 이미 이제 강의 그 시간에 이렇게 제시했던 사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의에서 언급됐던 사례는 제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중복된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감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례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사항은 가급적이면 발표를 할 때 창의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크리에이티브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수업보다도 이 창의성이 강조되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발표를 할 때도 뭔가 임팩트 있는 요소, 독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발표하실 때는 저와 우리 학생들에게 예의 바르게 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의사항은요,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광고물, 이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모방을 하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표절을 했을 경우 제가 감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절하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제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말 발표를 하실 때 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발표안입니다. 이걸 발표 전에 우리 가상강의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상강의실 이클래스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발표 자료 제출 이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던가 또는 여러분들 직접 창작한 광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표 전에 여기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상강의실이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땐 파워포인트 파일도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 블로그 이런 데다가 이 자료를 좀 업로드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URL을 이제 우리 이클래스 시스템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언을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바로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가인 데일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명언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움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실행하면서 몸소 배운다. 실천해야 한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명언의 요지는 뭔가 이렇게 배웠으면 그걸 실제로 이렇게 실행해보고 적용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광고 크리에이티브, 즉 광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기만 한 것은 아직 여러분들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배운 것을 실제로 실행해볼 때, 적용해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빨리 이렇게 실행해보고 적용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걸 기말 발표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 기말 발표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보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실천해보시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 발표를 여러분들 실력을 증대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이 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기말 발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